파일명이 택시기사, 심지어 그건 문서 파일도 아니고 mp3 파일인 거예요. 네네. 한 승객이 이재명의 아로 사건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택시기사가 녹음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파일이 성남시장 비서실 PC에 있었다는 겁니다. 박 기자님, 오늘 이거 말고는 다른 내용들을 전해도 될까요? 이거 TV조선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제 제 방송에서 공개한 게 있는데 작가님 그거 아까 사진 드린 거 그럼 좀 띄워주시죠. 그거 말고 그 일단 갖고 계시라고 했던 거. 네. 이거 녹취록인데요. 네. 하드가 복구됐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파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사 진행 상황. 네. 수사 진행 상황. 왜냐하면 어제 파일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파일 중에 그게 있었죠. 뭐 그 파일 제목에 보면 날짜가 적혀 있고 141413 뭐뭐 해가지고 수사시장님 아니 뭐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이라는 파일이었죠. 네. 그거 보고 싶었고 그리고 파일명이 택시기사. 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한데 심지어 그건 문서 파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mp3 파일인 거예요. 네네네. 어저께였나요? 그 성남시 전 시의원이었죠. 이기인 시의원? 네. 이기인 지금 천하용인의 이기인. 본인 개혁신당이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성남시 문서를 하나 공개하셨는데 도쿠 파기 일고 난 다음에 삭제해라라는 문서를 공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시민단체 동향, 집회하는 사람들의 동향, 언론사들의 동향, 뭐 이런 동향 파악 문서, 그러니까 정보 경찰들이나 할 법한 그런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게 민간인 사찰의 증거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갖고 있는 파일하고 대조를 해보다가 이 택시기사 파일을 이제 이번에 포렌식에서 열었습니다. 네. 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승객과 한 택시기사가 나누는 대화예요. 한 승객이 녹취록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비서실 PC에 있었던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도 있고 그거를 문서화해서 비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보고용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승객이 이재명의 아로 사건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네. 택시기사가 녹음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파일이 성남시장 비서실 PC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013년 몇 월 며칠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택시기사 녹음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 택시기사와 승객의 대화입니다. 승객 만났잖아 이재명 씨가. 기사 승객 기사 1번 컬러버스요? 사실 이 내용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쭉 그 내용이 팩트 그게 아니고 제가 아로라는 단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재명의 치부 혹은 이재명의 약한 고리, 이재명의 비판 지점, 성남 여론 등을 택시기사가 녹음을 했고 이걸 성남시 비서실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택시기사가. 네, 여기서 더 나가면 제 방송에선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했는데 TV조선과 제 의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녹음을 해가지고. 승객이 한 게 아닙니다. 택시기사가 한 겁니다. 택시기사가 일반 승객의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뭐 아로든지 이게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황을 녹음을 해서 시청에다가 준다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택시기사 녹음 파일이 시청 비서실에 왜 PC에 있었겠습니까? 뭐 택시기사의 핸드폰을 훔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가 줬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고 이것이 어제 이기인 시의원의 주장과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다면 네. 그러네요. 이기인 최고위원의 어떤 그 지금 SNS를 보니까 사찰이 가장 우려된다, 두렵다. 진짜 근데 이기인 전 시의원의 개인 주장입니다. 개인 주장이 사찰에 대한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찰에 대한 주장에 대한 과 비슷한 내용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우리 변호사님 얼굴이 지금 사색이 돼 가시는 거 괜찮아요? 저희 변호사님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게 그러네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확실히 이기인 최고가 과거에 성남 시의원 시절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시의원을 해봐가지고 확실히 이런 부분 성남 쪽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네. 일반 시민들과 택시 기사가 나눈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든지 식당 주인이든지 간에 철저하네. 유병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녹음을 해서 저한테 갖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기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뭐 주민센터에서도 다 빨대가 있고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에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파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성남시장 비서실의 그러니까 뭐 PC에서 나온 겁니다. 마치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자면 여론 수렴이겠는데. 여론 수렴을 근데 동의하는데 그 방법이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가서 뭐 직접 물어본다든지 이런 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누군가 이게 녹취를 해가지고 갖다 준다라는 건 글쎄요.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 백청 또 다른 어떤 파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다 까고 가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네, 백청. 네. 네. 오늘 마지막 이종호- 출연 같은데. 이종호 선생님께서 네. 유병수 차장님의 강펀치를 응원합니다라면서 이거 거금을. 아유, 감사합니다. 거금을 아유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내가 왜 감사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아니, 저희가 이렇게 독립 채널을 파니까 네. 슈퍼챗이 들어오세요. 스포챗이 이렇게 근데 슈퍼챗이 너무 유병수 감사드리는데.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병수 기자님한테는 안 들어가요. 이게 회사 소유라서.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채널 하나 파세요. 네? 개인 채널. 회사 채널 말고 개인 채널. 회사에서 쫓겨나요. 아니 뭐 다른 여기 맞은편에 방송사에 계신 분 어떤 분은 앵커분은 그 개인 채널을 파셔가지고 거기도 50만 구독자 그거 하시던데. 축하드리고요. 그럴 마음이 전혀 그만큼 1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좀 하드하고 그러니까. 별개인데 예. 제가 감투를 썼습니다. 예. 아 맞아요. 네. 자, 저 감투 쓴 것 좀 보여주시죠. 난 정말 충격적이었어. 제명을 시키더니 임명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근데 당원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제명당한 사람이에요. 아니 선대위에 꼭 당원일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아니 제명당한 강제 대명당한 사람이 원하지 않아. 아니 근데 원하지 아니, 않아요. 이런 거 저한테도 왔어요. 아니, 저도, 그렇겠죠. 저도 탈당한 지 오래됐는데. 저는 제명을 시켰잖아요. 나가 해고를 시키더니 승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이름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한 번만 걸러냈어도 저 같은 아마 저렇게 안 했을 건데. 밑에 단위에서 아마 우리 백강현 아니 기자님을 우리 잘 우리 백청이 분명히 제명당했고 모르고. 예.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를 법원 화장실에서 만나서 그 조회수 200만이나 나왔던데. 이재명이 나왔어. 화장실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화장실에서 제명 좀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소변을 보면서 같이 아니, 소변이라뇨. 대소사를 치르면서. 대소사를 치르면서 얼마나 저를- 어색했을까. 저를 좀 풀어주세요. 했더니 법원 직원인가 알면서 그런다니까. 제명당했어요? 제명당했어요. 알면서 그런다니까. 연기력이 알면서. 형편없어요. 네, 알면서. 수치가 120만요? 120만 180만이던데. 180만. 2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창피해요. 200만 아니, 200만. 남이 화장실 간 걸 무슨 200만 명이나 보고 내 채널도 아니고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 채널에 터져야지 이게 수익이 되는데. 오늘도 뭐 하나 만들어 줄 뭘 거예요. 아니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만든 거 갖다 쓰세요. 예, 가지고 보내달라고 가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예, 가세요. 예. 괜찮고요. 이게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 지금 웃자고 얘기했지만 저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입니다. 제 그렇죠. 개인정보를 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명을 시켜놓고 제명시킨 지 지금 거의 1년 됐을 텐데 아직도 제 개인정보 갖고 있다는 거 소름 끼치고요. 파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예. 민주당이 예. 그 김문수 후보 예. 고발한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개인정보보호법 교사들 뭐 이 그거 같은 거예요. 임명. 그렇죠, 같은 거. 임명장 남발했다고. 예, 맞아요. 나는 저희 변호사 저희 계신데 지금 고발장 쓰고 싶어서 지금 막 손가락이 막 근질거리신다고 막 우리도 고발하자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오늘까지 시한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민주당이 공식 사과하면 고발 안 할 텐데 오늘까지 사과 안 하면 저희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고발합니다. 아니 제명시켜 놓고 임명장 주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해고시켜놓고 승진시켜주는 거죠.
너 해고 그래놓고 너 부장으로 임명. 그러네요. 김문수 후보를 공선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다고 하고 안 하겠죠. 한다고. 심지어 박범계 이하 율사들이 모여가지고 얼마 전에 저 고발한다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아 진짜요? 김문수 후보와 같이 저 고발한다고. 맞아. 봤어요. 김문수 후보를 고발하는 자리에서 유튜버 백광현도 고발하겠다. 영광인데요? 고발하고 임명하는 건 뭐예요?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거물급이시네요, 우리 백 기자님이. 아니 이게 뭐 좋은 거물도 아니고 놀리는 거야? 이게 무슨 악취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제명할 때도 절차 안 지키고 했거든요. 윤리위 열렸는데 윤리위원장이 그때 분명히 두세 차례 더 하겠다고 했어요. 윤리위를. 근데 윤리위원장을 교체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통보, 제명 이러더니 갑자기 임명, 명자 들어가는 건 다 하고 자빠졌다는 표현은 못 쓰겠네요. 다 하고 있네요. 오늘따라 굉장히 텐션이 높아요? 아니요. 말씀을 굉장히 순화하시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나간 걸 제가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네. 형편없더라고요. 아니 모든 평가가 좋았어요. 저하고 네. 그러니까 백종원하고 저하고 형제냐. 진짜? 영광입니다. 그리고 티키타카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출연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저는 계속 뽑아 먹어야 되니까. 설변님한테 질문 좀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진짜 여기 우리 고정이에요. 관전자 모드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이라서 우리 고정하시는 분이라서 이분은 그냥 여기 우리 장승같이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맞습니다. 재밌게 듣고 있어요. 거의 인력을 직관하고 있어요, 진짜. 자, 그런데 보면 이 법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때도 그랬고 직원분 측근들도 그렇고 보면 단골 메뉴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날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 아주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거 다른 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가 기억나는 게 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죠?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 받고 벌금 받은 건 뭐예요? 대선 토론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워딩이 있었죠. 네.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썼던 워딩입니다. 그리고 제 측근들이나 뭐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정확한 워딩 알려드릴게요. 기자간담회에서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대봐라. 법인카드 관련해서. 맞아. 그랬더니 아니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왜 재판 받습니까? 왜 유죄가 나옵니까? 했더니 제가 유죄 받았다고요? 재판하지 안 받았습니까? 저는 재판이 안 열렸어요, 아저씨. 재판이 열려야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밥상을 받든. 맞죠. 재판 안 가잖아요. 김혜경 씨만 재판 받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선거법인데, 기소유예가 됐죠. 아니 선거법은 근데 법과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 받아가지고 그 선거법도 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걸 기소유예를 또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부정부패를 우리 가족은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럼 김혜경 씨가 저지른 2심까지 유죄는 2심 재판부까지는 그냥 알로 보는 겁니까? 설마 대통령의 고등법원을? 배우자도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을까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인이든 자식이든 다 재판이 중지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왜 이렇게 본인 할 때만 그렇게 관대할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본인은 무죄 추정도 아니잖아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받았다는 건 무죄 추정이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유죄예요, 유죄. 이제 면수할 거니까. 유죄긴 유죄죠. 이제 형량만 안 정해졌을 뿐이지. 연수할 거니까. 편리하네요. 저는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는 게 모르겠어요. 내가 법률가라서 그런지 더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거슬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누군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또 누군가가 그렇게 어떤 법과 권력을 남용할까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꼭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선례가 나오면 이걸 또 다시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저는 비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와 진짜 초유의 정말 미중의 후보라서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근데 네. 다른 후보도 똑같이 비판하시겠다고 했지만 네.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럴 기회도 없을 거예요. 자, 이재명 후보의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날 정확한 워딩을 제가 요즘에 워낙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네.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 짓을 왜 하겠나.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차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다. 김인석.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그럴 일이 없다. 김용.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칭찬받을까가 최대 관심사. 그러면 일을 잘 하려고 하지 비상식적인 그런 짓을 왜 하겠냐? 이게 정확한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약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뭐 이 사람이 일 잘한다라는 어떤 뭐 능력이 좋다, 일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다 일을 잘했다라고 한 것들 다 깨졌잖아요. 거북섬도 마찬가지고. 아니 거북섬 웨이브파크. 네,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거북섬 웨이브파크. 네, 본인이 처음에 그냥 거북섬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랬죠. 아니 거북섬 요즘에 웨이브파크라고 잘 되고 있나요? 했어요. 잘 되고 있는 손님들 많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안 돼요. 너무 가볍게 자기가 저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일을 잘한다는 본인 말 외에는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시장 시절에는 그냥 세금 주는 거였잖아요. 내가 자기 돈 주는 건 내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세금 그냥 갖다 퍼부어주고. 그럼 지금도 항상 하는 게 돈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 경기도 시절에도 뭐 코로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빚은 그 지자체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갚아야 될 건 또 시민들이고 그 도민들이고.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거지? 그 남양주에 있는 계곡 정리한 거 그것도 원래 또 남양주 시장이었던 조광한 시장이 맞죠. 했던 것이잖아요. 했던 그거를 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하신 건 팩트입니다. 네,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벤치마킹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일 잘했다는 건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뭘 잘했다는 거 3년밖에 안 했는데. 경기도지사 때. 네, 대선 나온다고 3년밖에 안 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 일을 정말 잘한다. 라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을 잘한다는 스피드함에는 항상 부정부패가 끼어있는 의혹이 항상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일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거북섬? 거북섬 웨이브파크? 네. 저는 이제 그 쿠팡 물류 화재 때 떡볶이 먹방 하신 거 기억납니다. 맛있어. 저도 시켜 먹었어요. 아니 맛있게 오로지 드셨어요. 대선을 위해서만 뭔가를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솔직히 곰곰이 저도 그래서 이번에 대선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그 뭐 능력주의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입증을 해봐라. 그걸 한번 파헤쳐 보면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인데 이준석 후보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잘 좀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토론회죠? 네, 오늘 마지막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에서 정말 치열한 어떤 토론회가 돼보기를 전 기대해 봅니다. 아니 오식님께서 설 변호사에게 택시기사 관련 녹취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물어보는데요. 여쭤보는데요. 근데 택시 기사가 녹취를 했을 거니까 그건 대화자 간의 녹취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통비법 위반은 아닌데 그걸 가져다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죠. 국방장관 민간인 사용을 쓰겠다. 이 부분은 저는 누굴 쓰고 싶어서 이럴까요? 저는 도대체 도대체 충격적이었어요. 에? 충격적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거 국방장관 민간인을 쓰겠다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거 있잖아요.
뭐 대법원장 또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도 쓰겠다 이 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 숙련을 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국방이라는 자체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어떤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쌓고 그다음 경험을 했던 분들을 당연히 국방부 장관 이제까지 써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되는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우려스러운 건 상권 분립 자체도 없애버리겠다, 거의 형해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민간 전문가 쓸 수도 있겠지만 민간 전문가가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어떤 그 체계 이런 것들을 허물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우려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러니까 기존대로만 했으면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뭐 그러려니 잘 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우려스럽다. 이재명을 형용하는 단어 두 글자가 굳이라고. 굳이 한마디 더해서 맞아요. 굳이 아니, 안 내가 해도 그 말은 되는. 했던 것 같아. 이제 대선에 민주당에 계신 분하고 농담 삼아서 진짜 이재명 후보는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안 나오고 계시면 100% 당선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진짜 100% 당선이다. 그거 나와서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퍼센티지가 깎여갈 것이다. 거북선 이야기 굳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거북선 이야기도 제가 요즘 신나셨대요. 유세 현장에서 거의 1시간씩 유세를 하신다고. 콘서트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네, 차라리. 거의 토크 콘서트 수준에. 아니, 그러니까 연설을 하는 걸 봤는데 네. 굳이 안 하셔도 될 얘기를 120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굳이 얘기해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기사 떴나요? 공동정부 개헌 추진 합의했네요. 김문수 후보랑. 11시에 기자회견 한다라고 들었는데 하셨겠군요. 네,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선언 이낙연 전 총리가 했습니다. 큰 공동정부 결심하셨네. 구성 개헌 추진하겠다. 네. 자, 유권자 입장에서 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유권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까요? 네. 당연히 영향력이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의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것. 종로가 어딥니까? 정치의 심장 아닙니까? 거기서 당선되셨던 분이에요. 서울에서도 충분히 표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호남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에 빠져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계시지만 그래도 일부 10% 이상, 15% 정도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낙연 전 총리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파급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한 3주 전에 바로 여기 맞아. 봤어요. 백총님 앉아 어쩐지 계시는 따뜻하더라. 요 자리에 앉아 계셨었는데 자리가 따뜻하다. 요때가 그 한덕수 전 총리하고 김문수 맞아요. 후보하고 단일화 논의하기 직전이었어요. 끝나고 한덕수 총리랑 식사하시고. 맞아요. 한덕수 총리하고 밥 식사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가셨는데 맞아요. 여기서 그 김문수 후보 하는 꼬라지 보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 얘기 굳이 뭐하러 굳이.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오늘 근데 지지선 하실 그러고 간 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만나러 가셨는데 네. 한덕수 총리는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거 딱 깨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 차장님 눈치 없다라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고. 그래서 또 제가 어저께 그 이준석 후보하고 네. 이 전화 인터뷰하면서 계속 제가 인터뷰를 쭉 하면서 난 다음에 저는 이준석 후보하고 통화를 인터뷰 말고도 사적으로 친하시니까. 사적으로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네.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네. 당연히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뭐 좋진 않죠. 근데 저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자꾸 차분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인터뷰 내용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그렇죠. 네, 즐거울 수 그렇죠.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인터뷰가 목소리 차분해졌다고 뭐 댓글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그 친구들이 보내줘 후배들이나 막 이렇게 보내줘 네. 뭐 이상한 네, 여기저기 뭐라고. 커뮤니티에서 네. 야 유병수 이렇게 목소리
단일화 안 한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뭐 완전히 뭐 쑥 늘어져 가지고 완전히 애가 아니 근데 저는 죽으려고 하더라 뭐 이러면서 뭐 저는 고소하다 뭐 이러면서 아니 저는 뭐 아니 저는 근데 단일화는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진짜? 마치 국민의힘에서 저는 소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너 이거 선거 지면 너 그 배신자 프레임 어떡할까? 이런 말을 안 해야죠. 그건 이준석 후보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내가 왜 배신자예요? 그건 배신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단일화 그냥 100% 안 될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되면 조금 더 폭발력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되면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안 되는 것도 가정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오히려 어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각을 더 세우면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을 했었어야 보는데 근데 진짜 국민의힘 답답한 거 뭐냐면 아직까지도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정말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방송 분위기 여기서 그만할까요?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단일 어떻게 될 거냐고. 단일 어떻게 될까요? 저랑 맥주에 치킨 내기 저는 하실래요? 좋습니다. 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봐요? 네. 오.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그건 노코멘트. 예, 단일화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빠른 내일 시일 안에. 아니 일단 내일까지밖에 토론해야죠. 없어. 내일 밤 12시까지밖에 없어. 토론은 해야죠. 솔직히. 네. 토론회 하고. 근데 네.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되던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건 단일화가 되면 어느 정도 시인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지표상으로는 어제 밤에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로는 거의 10% 이상 차이가 각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나서 뭐 단일화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준석이라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되는가는 이준석이라고 한다면 어떤 단일화의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누구로 되든 누구로 되든 저는 그러한 기획력 하나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그러한 명분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뭐 누구로의 단일화가 되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빙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안 된다에 일단은 저는 한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뭐 호소할 수밖에 없죠. 표로서 단일화를 해달라 지지자들로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500cc 치킨 한 마리 내깁니다. 그럼요. 예. 제가 저도 수원 통닭거리에서 좋습니다. 저도 같이 합니다. 저도 같이. 아니면 광화문으로 와야 되겠는데.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소위 저는 최소한 어저께부터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단일화에 대한 여건을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위 친윤계 오늘 김성태 전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소위 친윤계 이선 후퇴 또는 불출마 선언 이런 게 최소한 전제가 돼야지. 아니 지금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해소를 해주고 나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뭐 이준석 후보가 무조건 포기 드랍해라 뭐 단일화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제 인터뷰에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단일화 논의는 거의 의미가 어제 없다. 제 인터뷰에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근데 차장님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선 후퇴에 대해서도 내가 다 물어봤어요. 네, 요거는 이제 곧 2, 3일 안에 누가 네. 맞는지 누가 치킨을 얻어 먹을 것인지 결정이 네. 되니까요. 네. 시청자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숟가락 하나 얹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자, 아이고 즐거운 시간이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갔네요.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유병수의 강펀치 독립 채널과 지금 회사 채널 동시에 송출하고 있는데요. 유병수의 강펀치 독립 채널 위로 지금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구독 새로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뭐가 또 있더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 좀 댓글. 많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선 날은 방송이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네. 저도 백브리핑 제 채널에서 하니까요. 네, 많이 시청 바랍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대선 날. 예. 딱 일주일 남았네. 예, 일주일 뒤에 네. 대선 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개표 방송 같이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규 방송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저희는- 그 전에 하고 끝낼 거예요. 딱 출구 발표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저희는 정규 방송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저희는 7시부터 9시까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정규 방송 TV 조선 정규 방송 선거 방송 안에 저희 TV 조선 정규 방송 안에 오. 유병수의 강펀치가 중간에 5분씩 한 오. 4번 정도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대박이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기자회견을 제가 이제 3차례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TV 나오는 게 좋아서 혹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기사가 안 나요. 네, 제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오늘 소개해드린 자료들 기자들한테 안 준 거 아닙니다. 기자들 탓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언론 분위기가 그렇고 허들이라고 하죠. 허들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각각 개인이 스피커가 되어서 개인이 기자가 돼서 언론이 되어서 많이 퍼날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만 고발당하시면 안 되니까 백광현이 이렇게 기자회견 했다 인용하시면 돼요. 인용하시면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리고 고발당하시면 설 변호사 찾아가시면 되고 해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안 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를 멈췄고 여러분들이라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선거운동 해주시면 기적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